자, 이번에는 사회 관련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미플루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약사 과태료 300만 원. 그런데요, 의사는 제재를 못한다 그러네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약값 센 복약 지도료 900원이 포함돼 있어서 약사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의사는 어겨도 제재 규정이 없다. 그러자 약사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을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날씨가 추워진 탓일까요? 주변만 봐도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1일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중생의 유가족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렸는데요.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 지도를 병원 의사와 약사로부터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해당 병원은 사전에 부작용을 알리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도의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타미플루, 스위스 제작사가 개발한 대표적인 먹는 독감 치료제인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이에 복제약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독감엔 효과적이지만 양날의 검처럼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법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수시로 관찰하는 건데요. 경련이나 발작 등의 이상 증세가 의심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변함호 변호사, 타미플루 지금 혹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먹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래도 타미플루의 약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복용을 중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작용 같은 것이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직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복용 과정에서 반드시 좀 잘 관찰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그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라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강릉 펜션 사고 학생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동아일보는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도 보일러 비극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강릉 참변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산 가정집 보일러 배기통과 분리된 상태에서 7세, 9세 아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검찰은 무자격 설치업자 등 약식 기소했지만 유족이 반발하면서 업무 과실치사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좀 더 철저하게 조치를 취했다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그리고요, 아이를 잃은 40대 엄마, 대응 소홀로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김유철 교수님. 이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또 그다음에 뭐 유치원 어디 펜션 갔다가 화재 나가지고 아이들 죽고 뭐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한국을 또 떠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의 이제 의미들이 뭐냐? 단순히 이제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체제라든지 어떤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자격 여부냐 이 문제로 그냥 끝날. 그러니까 왜 무자격 설치업자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좀 굉장히 이게 좀 깊게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가치이고 규범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뭐하고 해서 뭐 편법이나 반칙도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뭐 하고 했던 방식대로 숨가쁘게 살아온 거죠.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 성장의 이면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가갖고서는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서 그냥 관리 감독 체계도 체계지만 이런 그 전체적인 이제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에서 언론 보도 잠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인 그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이제 지역사회 노력이나 이런 뭐 지자체의 또 그 어떤 제공, 그런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뭐 결국은 유권자나 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어떤 선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뭐 상대방 정량만 하고 막 이런 정치인들 뽑고 뭐하고 할 문제들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꼼꼼히 챙기는 게 이게 민생인데 이 민생 챙기기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군요.